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주와 MBTI는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고 정했습니다. 학기 초에 모든 전국의 초중고 또는 대학에서도 MBTI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학생을 상담합니다. 성격 상담도 하고 진로 상담, 그 밖에 이런저런 상담 활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요즘 MZ 세대들도 MBTI 검사를 통해서 서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나는 I형이다, 또 너는 E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MBTI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것이 사주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주는 사주 8글자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8글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이지요. 객관적인 평가이기도 하고 사실적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8글자를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자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를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MBTI 검사는 자신이 자신의 성격을 직접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주관적 평가이면서 동시에 자의적 평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설문지에 대해서 MBTI 검사는 94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설문지에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어떤 경우는 아니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나는 좀 나쁜 놈이 아닌데, 이렇게 자신을 좀 바꾸죠. 그래서 아니오라고 표현할 거를 예, 이렇게 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MBTI는 이제 16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어떤 요소가 MBTI를 구성하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주 MBTI를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아까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논문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제 실은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논문을 찾아보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선생을 한 덕에 최근에 나온 이런저런 논문을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 써먹을까 했는데 전공을 또 사주 공부에 써먹는다는 게 저도 놀랐습니다. MBTI 구성 요소는 크게 8가지인데요. 8가지를 이제 조합해서 16가지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8가지를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엑스트라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는 인트로 버전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엑스트라 버전은 외향적이고
인트로버전은 내향적이다. 그런 의미죠. 외향적이고 내향적이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MZ 세대들이 야, 너 무슨 형이냐? 그럼 나 E, 또 나는 뭐 I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나는 외향적이다. 나는 뭐 내향적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자신을 이렇게 좀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을 구분하죠. 두 번째는 센스가 이제 감각이니까요. 센싱이라는 단어가 있고 인투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싱은 어떤 거를 이제 어떤 감각적으로 처리한다 이런 뜻이고 인투이션은 직관적으로 처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thinking이 있고요. 그 다음에 feeling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사고한다, 생각한다는 얘기고 feeling은 어떤 감정적으로 느낀다, 이런 뜻이죠. 마지막으로는 저징이라는 단어가 있고 perceiving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판단을 한다라는 저징과 인식한다라고 하는 perceiv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구조가 외향, 내향부터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 8가지 조합으로 16가지 성격 판단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뭐 어떤 학생이 ENFP다 라고 한다면 ENFP 그럼 그런 유형이 되죠. 그럼 E라고 하는 거는 외향적이다 일단. 그 다음에 N이기 때문에 intuition 직관, 여기 N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F니까 어떤 감정, 이 부분이죠. 감정. 그 다음에 P이기 때문에 인식. 그런 식으로 16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의 사주를 소개하고 이 학생이 MBTI 검사 받았을 때 결과 내용과 사주에 나타난 이 학생의 성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학생의 사주를 먼저 기록을 하고 MBTI 검사와 사주 평가를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사주는 이모년, 개축월, 이민일, 시는 잘 모릅니다. 자,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서를 그 칠판에다 하면 더 글씨가 잘 쓰일 텐데 태블릿 PC에다 하기 때문에 글자 모양이 영 잘 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사주는 이렇게 되는데 MBTI 결과, MBTI 회사에서 나온 내용을 왼쪽에다가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1번의 성향은 뭐라고 나타나냐 하면 잘 표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현력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혁신적이고 다재다능하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가능성을 추구한다. 많이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혁신적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죠.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숨김없이 표현하고 격려한다. 두 번째는 혁신적이다. 그리고 다재다능하다.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 가능성을 추구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한다. 혁신적이다. 뭐 어느 것 하나 나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주로 이 학생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주로 이 학생의 이제 성격을 설명하는데 오늘은 이 앞전 시간에는 갑을병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갑을병정이라는 천간과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지지를 통해서 이 학생의 성향이 어떤가를 설명하겠습니다. 도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다가 설명을 하죠. 엊그제 그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게 지표면인데요. 일단 여기가 지금 지표면이기 때문에 여기를 위에를 땅 위니까 이게 봄,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천간의 에너지를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겨울에 갑, 봄에 을, 그 다음에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십간,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소개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자, 을, 개, 병, 무, 경 이런 에너지는 봄과 여름에 쓰이는 에너지이고 신, 정, 기, 임, 갑 이 에너지는 가을과 겨울에 쓰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십간에다가 지지를 표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인데요. 그러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월이 어떻게 배속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봄에 해당되는 그 월은 그 계절이죠. 여기에 묘, 진, 사, 여기 오미, 신, 그 다음에 가을은 유술, 해, 겨울은 자, 축, 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표를 보시면 지표면을 중심으로 위에는 양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양의 세계와 음의 세계를
비교해 보면 이 학생의 에너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첫째로 임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임이라는 글자는 지금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의무세계입니다. 여기도 임이라는 글자가 똑같이 의무세계. 인이라고 하는 글자도 여기에 인이 있죠. 의무세계. 축이라고 하는 글자도 여기 있습니다. 의무세계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학생의 사주를 보면 의무세계가 좀 더 많고 양의세계는 개라고 하는 글자와 오라고 하는 글자가 여러 개 배속돼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림이 좀 작아서 보는데 불편함이 좀 있죠. 그러면 이 개인의 성향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자, 1번의 성향은 뭐냐면 여기에 에너지 흐름이 양적이기보다는 음적인 사주다. 예, 굉장히 좀 내성적이다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밖으로 외향적으로 감정이 표출되지 않고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음적인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할 때 겁재천 강의를 했는데요. 여기 연간 5를 기준으로 그러면 인호술 삼합이 되죠. 인호술 삼합으로 했을 때 해자축 이런 구조들이 겁살, 제살, 천살 사주가 됩니다. 그럼 이 겁재천은 첫날과 둘째 강의할 때 머리가 좋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독창적으로 제시한다. 이런 언급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개라고 하는 단어 특성이 뭐냐면 개는 개 여기 있죠. 봄에 해당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럼 봄에 개수할 일은 뭐냐면 여기 있듯이 을목이라고 하는 싹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개수의 할 일은 뭐냐면 을목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개수가 을목을 키워야 되는데 축월은 굉장히 여기에 보면 축월은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겨울에 봄에 해당되는 개수의 에너지가 새싹 을목을 키워야 되는데 겨울에 을목을 키울 수도 없고 키워야 할 을목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개라고 하는 에너지는 원래 을목을 키우는 것이 자기 하는 일이고 생기를 키우는 일인데 오히려 겨울에 물이 있기 때문에 더 차가운 물이 돼버리고 나무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수가 을목을 키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오히려 생기를 키워야 되는데 생기의 반대 이런 에너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토와 오화가 있는데요. 이 축토 속에는 개신기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개수라는 에너지가 있고 오화 속에 열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화 속에 병기정이라고 하는 열기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정화라고 하는 응축, 이렇게 응축의 에너지가
합치면 폭발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오축이라는 글자가 합쳐지면 굉장히 어떤 그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쉽게 그냥 막 폭발한다든지 어떤 우리가 욱한다라고 하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학생의 사주에 대해서 MBTI에 나타난 결과는 표현력이 좋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재다능하고 혁신적이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가능성이 있고 혁신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주에 나타난 이 학생의 에너지 구조는 정반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양적이지 않고 음적이다. 그리고 머리가 좋은데 이 사주 구조가 좋을 때는 이 급제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 구조가 좋지 않으면 반대로 이 머리를 나쁜 쪽으로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칼이 있다고 할 때 의사가 환자의 어떤 아픈 부위, 고름이 있는 부위를 도려내서 수술을 해가지고 환자를 살린다. 그런 기능으로 칼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 칼이 잘못 쓰여진다면 살인자의 손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또 안 좋은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타고난 두뇌 에너지는 있는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나쁘게도 쓰일 수 있는데 이 구조는 썩 그렇게 편하게 보이지 않고 더군다나 개수가 할 일은 봄날에 을목이라고 하는 새쌀을 어떤 공간에서 키워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데 그 사명감을 펼칠 수 없는 오히려 생기가 다른 정반대 에너지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학생의 MBTI 검사 결과와 사주를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지금 왼쪽에 표기되어 있는 이 5가지 왼쪽에 표기되어 있는 이 5가지 항목은 아마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었을까. 자기 희망사항을 자기가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평소에 이 학생의 1년 동안 생활을 비교하고 이렇게 관찰해 봤을 때 왼쪽에 쓰이는 MBTI 검사 결과와 거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약간 좀 외향적인 성정이 거의 아니었고 또 수업 시간에도 강의를 집중해서 듣거나 그런 에너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 MBTI 검사는 이 사주를 떠나서 이 학생의 성정과는 너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결론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MBTI 결과로 그 학생의 모든 것, 성격부터 시작을 해서 직업이라든지 또는 회사에서 어떤 부서에 배치하는데 MBTI 검사를 참고한다거나 이거 과연 이런 게 얼마나 합리적일까? 사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낮에 MBTI 검사가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있는지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MBTI 검사라도 없었으면 전혀 어떤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성정을 파악할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MBTI라도 있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MBTI가 전부다. 이렇게 MBTI 검사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논문으로 파악해 본 MBTI의 문제점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MBTI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자, 1번의 내용은요. 타당도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논문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뢰도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MBTI 검사를 하고 5개월 후에 MBTI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일치한가 이거를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39%에서 76%의 응답자들은 5개월 후에 저희가 MBTI 검사했을 때 그 결과가 첫 번째 했던 것보다 다르다. 이런 의사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MBTI 항목에 보면 이렇게 8가지 항목이 있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판단이라고 하는 저징과 퍼시빙이라고 하는 인식, 그럼 판단하고 인식이 과연 완전 별개인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짝지어진 그런 내용들, 물론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반대일 수 있죠. 근데 어떤 거를 센싱한다, 이게 센싱한다라고 하는 거, 어떤 감각적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직관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렇게 별개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내용이 서로 그 항목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네 번째는 객관성의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자신이 정직하지 않게 표기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얘기했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어떤 개인의 성정을 또는 뭐 성격을 MBTI로 나타내게 한다면 성정이나 성격 중에 어떤 인간의 감정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우울하다든지 기쁘다든지 슬프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없었다.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이 사주를 보시면 이 사주 내용은 굉장히 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수에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목이라고 하는 꽃을 키우고 뭔가 봄날에 훈훈한 발랄한 그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임수와 또 여기 천간의 임수는 응축 에너지이기 때문에 움츠러든, 이렇게 밖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그런 에너지, 그리고 축토와 인 이런 글자도 전부 이렇게 계절적으로 보아도 양의 에너지가 아니고 음의 에너지인데, 그러면 이런 성정을 가지는 경우는 어떤 감정을 제대로 표출한다기보다도 오히려 반대적인 요소인데 MBTI 검사에 나온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반음 효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반음 효과. 반음 효과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어떤 항목에 대해서 그 항목 내용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 그거를 본 이 검사자가 그것은 나에게 맞는 성정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음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그거를 그러면 나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그러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항목은 나에게 맞는 거다, 이렇게 그 항목에 대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을 대입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기 합리화가 될 수도 있는, 그걸 반음 효과라고 하는데, MBTI 검사를 하다 보면 자의적으로 자기가 그 문제를 소화하고 타인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를, 이거는 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1, 2, 3, 4, 5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학생의 사주와 MBTI 검사에 대한 내용을 비교했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동일한 날짜에 태어난 학생들이 MBTI 검사했는데 사주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주 구조를 보면 동일한 날짜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향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해야 되죠. 그런데 MBTI 검사는 성향 자체가 어떤 학생은 외향적이고 어떤 학생은 내향적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평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MBTI 검사만 가지고 이게 맞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에너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이 맞는, 이 학생의 에너지에 맞는 활동이 뭘까? 뭐 직업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앞으로 본인이 추구하는 일일 수도 있겠는데, 이모, 개축, 이민, 아까 얘기한 대로 임과 개와 또 이거는 이제 물 기운이죠. 그리고 이 축도 겨울의 에너지이고 인도 겨울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물론 시를 모르기 때문에 6글자로 얘기하긴 하지만 우리가 사주를 구분할 때 연월의 구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연월 4글자가. 왜냐하면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어머니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자기가 태어난 그 축월의 상황을 보면 추운 겨울에 축월에 필요한 거는 온기인데, 사주에 보면 물론 오하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 온기가 좀 있긴 하죠. 하지만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 온기가 오축 이렇게 결합되게 되면 좋은 의미로 이 축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하는 에너지와 응축 에너지가 합쳐서 뭔가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한다든지 그런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뭔가 구조상으로는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일단 뭐 천간 흐름이 순차적인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매끄러운가, 또는 지지가 매끄러운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축월에 태어났으면 이 사람이 추운 겨울에 태어났을 때 따뜻한 온기가 상당히 제공돼야 되는데 어떻게 제공됐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임수와 개수와 임수와 또 오는 이제 화기죠. 사주에 수기와 화기가 이렇게 많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목기와 금기가 많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주와 MBTI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